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챔 콜콜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는 시간, 오늘도 문현진 멘토가 여러분들 화면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쌓여 있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 전화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놓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니까요. 02-3153-264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을 꼭 신청하셔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해드려 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강하진 않은데 어제 조금 많이 올라왔었던 것을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뭐 한 1%대 상승이고요. 코스피가 한 0.2%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양쪽 모두 올라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양쪽 시장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뭘까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뭐 100%가 넘는 관세를 때리다가 일단 34% 정도대 그리고 20몇 %대 몇 %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20%대는 약간 유예를 시켜서 결국 10%만 지금은 부과하는 걸로 협의가 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방국보다 좀 더 낮은 수치죠. 10% 정도면은 지금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은 20%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중국은 조금 덜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과열 단계로 올라와 있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하니 어제 이미 그게 발표가 나다 보니까 어제 약간의 선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종가까지 지수가 조금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은 이제 그걸 조금 이어가는 흐름인 거지 어제 그 뉴스가 오늘 바로 반영되고 있다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90일간 추가 관세를 유예시킨다라고 했던 거죠. 10%까지만 지금 당장 협의가 된 거고 나머지 추가 관세라든가 주요 관세 항목 부분들, 뭐 품목들이라든가 그런 항목들을 전부 다 배제시켜놨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협상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OECD에서도 그렇고 IMF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의 관세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침체가 될 것이다. 특히나 한국 경제 성장률도 조금 낮게 잡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미국도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되긴 했으나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경기 침체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무작정 올라갈 거라고만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여기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단을 내리고 막 진짜 올인을 해야 하는가, 따라붙듯이 매매를 하면서 비중을 막 늘려나가야 되는 타이밍인가라고 하면요. 저는 그건 아니고 현금을 조금 보유하면서 전략적인 현금 보유를 하면서 전략적인 종목의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지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역시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세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미리미리 잡아놓는 선취매 전략으로 좀 가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새로운 종목을 다 사버린다고 현금을 아예 안 들고 있다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결국 물려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약간 보수적으로 선별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 인맥주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대선 끝나고 나면은 결국 다 빠지게 되어 있는 건데 정책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쉬고 있는 테마들 있죠. 뭐 2차 전지 테마라든가 반도체 테마라든가 이런 섹터들도 역시나 앞으로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내 매수가가 워낙 높거나 많이 높거나 한다면은 추가 매수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정책 테마주에서는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AI 테마, 모든 대선 후보들께서 AI를 육성을 시켜야 된다,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AI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로봇 관련주를 관심 가져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급등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미 많이 비싸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싼데 매력적인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지수에 연연하지 않고 하반기를 좀 노려보면서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취한다면은 저는 올 한 해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5월, 6월 이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뭐 지수가 막 올라갈 때 따라 붙는 형태의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하반기를 노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선점을 해갖고 미리미리 이렇게 사서 미리미리 뭐 급등 나왔을 때 팔아내는 그런 형태의 매매는 좀 불가능하고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로 엮인다면 좋은 것뿐인 거지 그거를 사서 매매하시기에는 역부족이다. 그것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변동을 잘 이용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책 테마주들은 괜히 잡으셨다가 폭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께서도 뭐 출마하겠다 했다가 뭐 안 하겠다 했다가 이렇게 말을 변복을 하시고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 나왔던 기업들이 폭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던 초창기 때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한가 근처까지 밀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이스크림 에듀만 하더라도요.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은 상승하기 시작했던 초입부까지 그냥 그대로 다시 원상 복구가 돼버리죠. 그래서 한여름 밤에 꿈처럼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정치 테마주는 대부분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폭락이 시작이 될 거고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까지 아마 지지율에 의해 가지고 먼저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에 우리가 너무 눈독 들이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를 노리고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투자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상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한 지가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밖에 안 됐다, 한 달밖에 안 됐다 이런 분들보다는 최소 2, 3년 이상은 되셨을 건데 2, 3년 전에 주식하셨으면 멋 모르고 했었을 때 비싸게 샀다가 지수가 빠질 때 물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지금 탈출의 기회가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탈출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방치해야 되겠다. 냅두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를 해야지 탈출이 가능하지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수익이 나거나 저절로 본전이 찾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운빨에 기대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선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상담 참여 방법을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 둘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화 상담이 메인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참여 그리고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5분 전 정도부터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참여를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상담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온전선 네. 55,200원에 20%예요. 일단 수익 중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게 나는 6만 원을 깨지만 팔고 그렇게 하면 가져가려고요. 다시 한번요. 6만 원을 깨지면 팔고 그렇게 하면 가져가고. 뭐 다 결정 나셨는데 상담 왜 합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떻게 누가 보면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담이 필요한 거는 그런 결정이 안 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왜 상담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주식을 할 때는 본인만의 기준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소신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선택과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방송 말미쯤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주식을 할 때 정답이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몰라요. 6만 원에 파는 게 유리할지 6만 천 원에 파는 게 유리할지 또는 5만 5천 원까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는 지나고 나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나기도 전인, 일어나기도 전인 지금 상황에 어떤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판단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시청자님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 돈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판단을 제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이 항상 옳아요, 원래. 그래서 저는 주식을 가르칠 때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항상 주식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제가 뭐라고 하든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뭐 전문가 생활을 오래 했고 이건 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일단 옳아요. 그게 1번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6만 원 내려왔을 때 판다 좋은 전략이에요. 실제로 이런 종목을 올라가고 있을 때 익절가를 그렇게 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누구나 투자 전문가들이라든가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꾼들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6만 원 밀리면 다 팔아버려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익절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6만 원 떨어지면 내가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6만 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아, 이게 좀만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에이, 한 5만 8천 원까지 기다려볼까 하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자꾸 합리화하고 내 기준을 자꾸 바꿔나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도로 손실이 나버리고 이런 결과들이 생겨버리는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청자님한테 판단을 중요한 거는 해버리지. 내가 생각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예, 예. 되세요? 예. 그래서 6만 원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팔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예. 중요한데요. 일단 예. 지금 전성 관련주들이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뭐 물론 가운전선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많이 6만 5천 원쯤 되면 얘가 항상 맞고 떨어지는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지가 가봤자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대 다 파는 건 조금 아쉬우니 절반만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예. 나머지로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건 이야기들을 지금 뭐 LG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 후보들께서 대선 후보들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AI 데이터 센터에 많은 장비들과 설비들이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전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전기선을 많이 깔아줘야 되거든요. 고압전선 예. 같은 거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전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테마가 조금 재료가 남아 있긴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더라도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량 매도하기엔 너무 배가 아플 것 같고 그냥 절반만 매도하시면 어떨까? 6만 원 밀리면은 절반 매도하시고 안 밀리면 한 6만 5천 원 이상에서 아까 말했던 절반 정도는 꼭 파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 예. 수익을 꼭 챙겨내시고 6만 5천 원에 절반 팔아낸 다음에 만약에 힘이 좋으면 7만 원도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내 운빨이니까 챙겨 나오면 될 것 같고요. 6만 원이 물리게 된다면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만 팔아내시고 나머지는 5만 5천 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냥 홀딩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 예. 절반만 매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동화약품을 1,100원에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한 5%를 네. 가지고 있거든요. 1,100원의 비중이요? 네, 5%요. 추가 매수할 돈은 있으세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거 네. 매수한 금액만큼은 사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다 종목- 몰려있어가지고. 종목이 많군요, 그죠? 네, 종목 개수가 많으면 돈 못 벌어요. 네. 종목 개수는요, 몇 개가 가장 돈을 많이 벌게요? 네. 멘토님 말씀으로는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제 말씀이 아니라 어릴 때 우리 그 수학 배웠어요, 그죠? 네, 수학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가면 산수 배웠죠, 그죠? 네. 산수만 할 줄 알면 그 계산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한 종목이 왜 수익률이 높냐면 한 종목을 사서 내가 2년을 기다려서 50% 수익 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기다려가지고 3년을 기다려서 내가 50% 수익 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종목 샀으니까 온전히 50% 수익이 다 내 거겠네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종목이 20개면요. 3년을 기다려서 50% 수익 내려면 20개가 3년 동안 전부 다 50% 올라가야 한 개 수익률이 이기거든요. 아니면 그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데 확률적으로 네. 생각해보면 한 개가 올라갈 확률이 높을지 20개가 전부 다 50% 올라갈 확률이 높을지 생각해보면은 그건 누가 봐도 이건 뻔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아, 네. 제가 종목 요즘 개수가 많으면 네. 분산 투자가 돼버려가지고 분산되면 네. 될수록 위험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네. 위험을 줄이면 산술적으로 우리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분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높고요. 대신에 한 종목을 살려면 배짱과 확신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배짱과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저는 많아봤자 우리가 손가락도 5개만 달려있잖아요. 그죠? 네. 딱 5개 이상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감당 가능한 정도의 종목 개수다. 그래서 전 최대 5개, 적게는 1개까지 허용한다라고 하고 평균적으로 한 2~3개가 딱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 점을 명도해 두시고 산술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종목 개수를 줄이는 게 시청자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네. 내 계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건데 동아약품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일단 계좌에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수익 중이거나 본전인 종목 있으세요? 아, 수익인 거 오늘 그 한미 사이언스가 좀 올라오기로 아니요. 그냥- 종목 제가 딴 건 안 물어볼 거고요. 그냥 네, 수익 네. 중이거나 그 본전 근처인 종목이 있냐고요. 네. 다 파세요. 싹 다. 아. 그거 더 가든 말든 지금 시청자님하고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은 그게 더 가든 말든 이 계좌에 복구가 될 만한 형태의 뭐 요소가 되지도 않을 거고 그게 막 급등 나와가지고 이런 종목 동아양품의 손실을 메꿀 정도의 수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중이거나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 본전인 종목부터 팔아치워서 종목 개수부터 줄여야 돼요. 네. 그러면 동아약품을 매수할 만한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 네, 많이 생겨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주식하는 초보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돈만 더 있으면 돈 벌긴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네. 돈 갖다 줘도 그 맨날 주식 산다고 다 그냥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네. 내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지금 동아약품 추가하며 살 돈이 있나요 하면 지금 내 현금만 딱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현금화해버리면 얘를 추가하면서 해서 걔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동아약품 손실률을 메꿀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걔를 팔고 얘를 추가하면서 하는 게 얘를 매수가를 낮추는 게 탈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보자라는 거고 그런 걸 정리하셔가지고 현금 마련하시고 동아약품을 추가 매수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비중도 조금 낮은 편이고 요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생겨서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가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자리가 현재 6,000원짜리쯤 여기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한 7,000원 정도까지 네. 찍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7,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들은 팔아버리세요. 아,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그 현금을 들고 얘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들고 못 기다리겠으면 사실 주식 중독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중독 센터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 6,000원쯤에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현금 마련하시고 7,000원 찍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엔지니어 하나엔진이고요. 매수가나 비중이요? 28,400원에 30%요. 고가 매매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잘 몰라가지고. 주식이 높게 한 지 샀어요. 얼마 안 된 걸 떠나가지고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시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그런 것 저보다 같아요. 인생의 선배님이시지 않을까요? 예, 예, 인생은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게 나을까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나을까요? 싸게 사는 게 낫죠. 예, 제가 오늘 점심을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싶거든요, 지금. 근데 짜장면을 저희 집 앞에 한 그릇에 한 7,000원쯤에 파는데 그거를 28,000원에 사 먹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시청자님이라면 네. 그렇게 사 먹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네, 주식을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000원에 있던 걸 29,000원에 사신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2011년 이후로 29,000원까지 올라온 적이 없는 단 한 번 올라온 게 지금 최근 이번 주, 아니 지난주에 29,000원짜리 딱 한 3일 동안 올라왔어요. 14년, 15년 만에. 14년, 15년 동안 한 번도 29,000원이 된 적이 없는데 그걸 3일 올라왔는데 그걸 3일 동안에 28,400원 사셔가 전화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분이라고 볼까요? 비싸게 사셔가지고 바가지 쓰셨다고 볼까요? 바가지 썼다고요. 그렇죠. 주식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껴왔던 나의 삶의 노하우를 알고 계시고 지혜가 있으신데도 그걸 갖다 버리시고 이걸 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시청자님한테 5,000원 샀던 걸 29,000원에 팔고 싶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팔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내 물건이 안 좋다고 하면서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화엔진을 검색해보면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사가지고 맨날 물려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안 좋아 보이는 것 중에서 옥석을 발굴해가지고 팔아내는 게 나중에 좋아졌을 때 팔아내는 게 주식 투자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시청자님은 지금 그냥 단순히 여기 올라와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변동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라는 건데 그렇게 변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부동산도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오늘 저녁에 파는 단타족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한 500만 원, 300만 원 차익 남기고 그렇게 팔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동산법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못해요. 그죠?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화엔진이 뭐 27,000 갔다가 3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 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청자님 그 정도 안 되시잖아요. 실력이. 그죠? 예. 그럼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갈까요, 안 갈까요가 오늘이라도? 아니라 내가 대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 나하고 안 맞는 거구나 하고 나오시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이치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해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어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STX 4,880원에 5%요. STX를 4,880원. 4,880원이요. 예, 5%좀 넘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거는 그래요. 일단 좀 장기로 가져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애매합니다. 일단 나쁘진 않거든요. 회사가 뭐 네. 하고 있는 딱 재무제표에 적혀 있는 것만 딱 본다 하더라도요. 에너지, 원자재, 기계 엔진 사업을 중심으로 철강, 비철금속 수출입, 에너지 사업 영위, 해운 쪽도 엮여 있고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구나. 뭐 좋은 기업이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네. 뭐 스마트팜 운영도 한다고 하니 최근에 스마트팜 테마들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돈을 못 버는 기업이잖아요. 애초에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일 때 투자하신 거거든요. 시장에 투자하셨을 때도 얘는 돈 못 버는 건 똑같았어요. 네. 근데 돈을 못 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기도 하지만 다시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흑자 전환이 되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해서 투자 안 할 이유는 없는데 흑자가 날 거라는 기대 없이 투자하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건 거죠. 흑자가 날 네. 거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없거든요. 이게 회사가 흑자 날 거란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뭐 에너지 수출입부터 해갖고 이런 것들이 잘 될까 좀 힘들겠다. 전 세계 무역량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화학업종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힘들 것이고 해운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전 세계 교역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 쪽으로 엮일 길 기대해야 되는데 조선주에 엮이는 거는 다른 기업들이 많잖아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방금 그런 기업이고. 그럼 굳이 여기에 돈 들어올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안 사야 되는 기업을 사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고 탈출은 가능할지 상당한 미지수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반등도 없이 미적지근하게 계속 빠지는 거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계속 밀리고 있는 형태가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은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라든가 뭐 회사의 어떤 투자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엔 얘가 뭐 STX 엔진도 뺐고 뭐 하다 보니까 딱히 올라갈 내용은 안 보입니다. 회사가 네. 돈도 없어가지고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부채가 많네요. 부채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잠시만요. 어쨌든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 부채가 조금 정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네. 걸릴 것 같아요. 지금 HTS가 잠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부채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된다면 네. 저는 유상증자까지 발생했을 때 시청자님이 돈을 또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또 폭락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탈출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돼요. 지금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낫고 손은 안 대는 네. 게 제일 좋고요. 반등이 생겨준다면 감사한 일인데 생길 제가 거라고 이제- 제가 말하기는 조금 너무 희망 고문 같고요. 네. 그냥 고생 좀 하세요. 그게 이게 말이 그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냥 고생 좀 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생긴다 하면요. 네. 얼마 선까지는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예 눈이- 감이 안 잡히는데 무슨 얼마까지 나올지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반등이 오면은 그냥 아예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반등 줄 네. 때마다 그냥 정리하시고 5% 비중이면 손실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 네. 오늘 팔아도 손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전체 내 투자 금액 다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잘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잘라도 네. 손실률만 따진다면 한 30%대 손실 나니까 아이고 아프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해가지고 보면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네. 다 저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종목이 많으면 이런 건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을 이렇게 자꾸 끌고 가면서 억울해가지고 아파가지고 팔기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잘라버리고 여기서 나온 현금으로 다른 걸 메꾸는 게 나은데 시청자님께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으로 본전 찾고 계좌 복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종목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을 어루만지자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안 봐도 얘는 지금 시청자님 들고 있는 계좌의 모든 종목 중에서 최하위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쓸데없는 종목 최하위. 아니, 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른 거 안 봐도 전화드릴 이게 거거든요. 지금 얘가 꼴등일 것 같다고요. 네, 이해가 네,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물렸다고 네, 안 네. 좋은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기업 중에서 뭐 들고 있는 중에서 뭐 반토막 난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걔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얘는 그냥 네. 나쁘다고요. 네, 네. 얘 손실이 한 알겠습니다. 1%밖에 네. 안 되고 지금 오늘 샀어도 전 나쁘다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오늘 토요일은 제가 수원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 지하 1층 벨라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일요일은 제가 오랜만에 송도로 갑니다.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제가 가서 또 강의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가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전체 강연 고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장이 이렇게 약간 어수선할 때 같이 와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계속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 13,700원에 10%입니다. 13,700원에 10%요? 네. 그렇군요. 멘토님, 추가 매수 좀 하라고 하셔서 조금 했습니다. 해서 매수가를 낮춘 거예요? 네네. 잘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3,700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라다이스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왔냐면 9,000원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그죠? 네. 그럼 13,700원에 들고 있으면 수익 날 가능성이 물론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지만 9,000원까지 또 내려간다면 억울하잖아요, 또. 네, 그럼 13,700원이 매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9,000원이 좀 유리한 가격일까요? 9,000원 유리하죠. 그러면 9,000원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점점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13,700원보다 13,500원이 13,500원보다 13,000원이 13,000원보다 11,000원이 11,000원보다 9,000원이 수익 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숙명과 같은 숙제는 매수가 낮추는 거예요. 네. 매수가 낮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있고요. 또는 추가 매수가 있어요. 근데 추가 매수는 이미 해가지고 매수가 이 정도 낮췄다면 지금 올라와가지고 내 본전쯤에서 팔았다가 내려갔을 때 다시 살 수 있는데 굳이 안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여기서 팔았을 때 더 올라갈까 봐 못 파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더 올라갈까 봐는 생각하면서 왜 더 내려갈까 봐는 생각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왜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쪽 다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만 해버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바라보게 만드는 진짜 사람을 바보 만들어버리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실제로 네. 이게 13,000원쯤 되면 내가 힘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쯤 되면 13,700원보다는 약간 손실이 좀 나겠지만 아주 큰 손실이 안 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 정도쯤에서 내가 조금 그냥 좀 아프지만은 이 정도쯤은 팔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절반 정도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3,000원 넘어갈 때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지가 올라가봤자 사실은 14,000원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로는 조금 더 욕심내서 14,000원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건 자유입니다. 13,000원을 다 팔아버리고 정리해도 되고요. 14,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 이득 보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13,000원 넘어갈 때는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팔았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팔았으면 다시 9,000원에 사면 다음 올라올 때는 전부 다 수익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은 시청량이 본전이지만 9,000원부터 지금까지 시청량이 한 5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샀으면 50% 수익 나는 건데 나는 똑같은 시간 기다려가지고 본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매수가를 갖고 있을 때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저점에 살 수는 없는데 저점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았다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았으면 9,000원 다시 사면 되고요. 만약에 다 못 팔고 절반만 팔았다면은 9,000원의 절반을 다시 사버리게 되면 다음 매수가는 아마 11,700원, 11,600원, 11,800원 이쯤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 다음 14,000원 올라갈 때 물론 50% 수익은 아니지만 11,800원까지만 떨어져도 지금 요 14,000원까지 13,000원까지 다시 올라오면은 20%대 수익입니다. 본전 겨우 찾는 것보단 20% 수익이라도 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팔았다 샀다 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럼 13,000원을 팔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나쁜 건 아닌데요. 가만히 있으면 나빠집니다. 모든 게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대응하기 다 나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13,000원쯤 넘어가면은 절반 매도부터 일단 먼저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넷마블 네, 64,000원에 8%요. 64,000원에 8%. 네네. 아까 상담 들으셨죠, 그죠?
네. 6만 4천에 들고 있으니까 지금 번 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매를 추매는 해야 이미 되는지 했었어야 아니면- 되는데 올라올 때 무슨 추매를 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항상 지금이라 도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 우리가 그 연애할 때도 지금이라도 하다 보면 실수를 좀 많이 해요. 헤어진 여자분과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밤에 지금이라도 연락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은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와,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는 내가 지난번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살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주식을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라는 5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하거든요. 네. 지금이라도는 없습니다. 그냥 지난번에 했었어야 됐고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이거를 온전히 이 상승을 내가 뭐 탈출한다거나 수익을 낸다거나 할 수 없는 상태에 매수를 하셨고 추가 매수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내가 만들어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하면은 비싼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다시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만약에 네. 한 38,000원, 4만까지 또 내려온다면 시청자님 아마 겁먹을 거거든요. 또 떨어진다, 또 빠진다, 어떡하지 하는데 여기서 교훈을 얻고 다음번에 내가 기필코 잡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38,000원, 4만까지 빠지면 다음번에 무조건 추가 매수합니다. 그 태도의 중요성인 거예요. 이게 38,000 샀으면 4만 원 샀으면 내가 지금 올라올 때 본전은 아니더라도 약간 본전에 가깝게 손실 줄여서 지금 진행 중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다음번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한다면 떨어지면 무조건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주식은 내 생각하는 거 따라가지고 수익률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네네. 주식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식으로 수익을 봅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올라올 때 매수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엉망이죠. 보세요. 시청자님 지금 64,000 사신 자리도요. 올라왔을 때 샀잖아요. 네. 그 올라왔을 때 사갖고 이렇게 1년이나 고생해놓고 지금도 올라왔을 때 살까요? 전화하는 거잖아요. 이 습관이 잘못됐다니까요.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야지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요? 그 멘토님 그 추매할 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다리는 걸 어떻게 잡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기다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핸드폰을 버리시고 유럽 여행 한 뭐 2달이나 1년 동안 갔다 오시면 기다려져요. 기다렸더니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올라왔으면 내려오겠지요. 그럼 그거 내려올 때까지 또 뭐 남극 여행 갔다 오시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왜 기다려요? 시청자 생각해 보세요. 적금을 하고 계세요, 혹시 적금? 네네. 적금 넣고 계시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오늘 저녁 드실 거죠? 네. 안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냥 내가 삶을 살고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저녁 시간이 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개념이냐면 이것도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왜 추가매수 하고 싶어 안 달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생각이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기다려져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올 때 그냥 사면 되는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추가매수 할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하실 거고 내일도 할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할 거니까 6개월이고 뭐 3개월이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기다릴 수가 없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미 하고 싶어 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안 되네요. 제가 오늘 저녁을 먹을 건데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 똑같은 질문이라서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네네. 표현한다면 그냥 살아가세요. 인생을요. 주식이 네.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주식이 우리가 뭐 삶의 재미를 느껴야 되는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삶 안 바쁘세요? 저는 할 거 많아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기다리지 않더라도 시간이 잘 지나가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예. 이거는 다른 시청자님들, 이거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님들 전부 다 명심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주식을 숨 쉬듯이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네. 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할 자리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4만 원까지 빠지면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인생을 살아가 봅시다. 4만 원이요? 네, 4만 원이나 4만 3천 원 이하로 빠지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 이노텍 LG 이노텍 14만 1,000원
10%. 잘 샀네요. 아, 제가 네. 올 연초에 샀는데요. 어느 날 보면 수익이고 어느 날 보면 또 마이너스. 이거를 한 지금 3번째예요. 혹시 네. 그 아파트 하나 갖고 계세요, 집? 내 집 네. 있으세요? 네? 내 집이 있으세요? 전 내 집이 네. 없거든요. 저는 지금 네. 전세 살고 있어가지고 제 집이 없어요. 네. 내 집이 있으세요? 네. 이 이야기 갑자기 왜 물어보냐면 네. 그 집값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네. 지금 얼마에 거래됐는지 최근에 얼마 거래됐는지 알고 계세요? 네, 다들 관심이 많아서 잘 들려요. 뭐 들리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들리는 거 말고 내가 굳이 알아보러 가시나요? 아니요. 뭐 배우자분께서 또는 가족께서 갑자기 그걸 알아보러 가겠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황당하죠. 황당하죠? 네. 왜냐하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알아보러 가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가격을 확인할 때 언제 가냐면 팔려고 했을 때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 지금 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전화 어제 팔 드렸어요. 거예요, 오늘 팔 거예요, 뭐 내일 팔 거예요, 뭐 팔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까? 그냥 갖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봤는데.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네. 보다 보니까 자꾸 올랐네, 내렸네, 올랐네, 내려왔네 하는데 시청자님 네. 집도 그렇고 그 주변의 집도 그렇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연연 별로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잔고를 보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그냥 단타쟁이밖에 안 돼요. 단타의 네. 그 시세에 막 놀아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막 그 바람이 이렇게 불 때마다 버들나무까지 이렇게 불 때마다 이쪽으로 쓰러지나 보다 절로 가자, 이쪽으로 쓰러지다 보다 절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쓰러지나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단타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청자님 지금 굉장히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팔 것도 네. 아니면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 내 마음은 자꾸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팔았다가 네. 잘 사는 게 나았을까? 아씨 다시 샀으면 수익인데 그거 몇 프로라도 좀 먹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 벌었을 건데 하는 약간 푼돈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네, 아쉬워요. 그러니까 장고를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또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거는요. 네. 제가 상담 방송을 하면서 11년 동안 방송하면서 수많은 질타도 많이 받고 있고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알아봤자 뭐 얼마나 대단히 많이 알 거라고. 그럼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지 기업을 공부하고 그걸 가져갈 텐데 태도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완전 태도 네. 특집인 것 같은데 결국 네. 시청자님도 잘 샀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LG이노텍이 지금 굉장히 싼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아주 싼 자리에 그리고 가격이 저점에 잘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었을 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파동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때 저점 대비해서 한 60% 이상대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란 말이죠. 상승세라는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점에 잘 잡아놨고 올라올 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밑에서 여기 놀아나고 있는 거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에. 그렇다고 네. 차트를 잘 봐가지고 팔았다 샀다를 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있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간사한 마음으로 그때 팔았으면 됐다라고 지나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마치 로또 번호가 1, 2, 3, 4, 5, 6 나오면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묻지 않았는데 그거를. 몰랐지요.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가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약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인간관계에 그 관련 자기계발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 멀리해라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팔 걸 그랬네, 오늘 안 팔 걸 그랬네, 가져갈 걸 그랬네, 팔 걸 그랬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네.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 잘 잡아놨기 때문에 살림살이 하시고 뭐 직장 다니시고 뭐 볼일 보시고 뭐 운동하시고 책 보시고 드라마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갔을 때 이때쯤 내가 팔아야지라고 그냥 팔면 돼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한 18만 원대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궁금했어요. 4번째 되니까 이번엔 팔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이 종목에 문제도 없고 가격 변동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본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보는 습관 그거 버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화학을 작년에 매수를 했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이거를 35만 원이고요. 20%고요. 그렇군요. 일단 LG화학은 자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당장에. 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일단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갈 거는 같은데 나갈 거는 같다는 생각만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네, 똑같아요, 이거. 네. 1년 반째 반등이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는 진짜 희한한 종목이 2차 전지 쪽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등을 기대하고 사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요. 근데 네.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진짜 반등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틀릴지 모르겠지만 뭐 하반기 정도쯤엔 반등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네. 틀린다면은 또 그냥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되겠지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이번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반등이 나갈 거라 봅니다. 2차 전지 지금 뭐 판매량부터 해가지고 뭐 니켈 가격부터 해가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2차 전지가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은 대선 공약 관련주라든가 정책 관련주로 아마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서야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문가님, 제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또 다른 뉴스가 살짝 떠가지고 그 보조금 폐지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뭐 공화당 뭐 의원 발의를 했네 어쩌네. 아, 미국이요? 그래가지고 네. 뭐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오늘 의미가 너무 없어요. 많이- 지금 뭐 그런 건 이미 선반영돼갖고 주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뉴스에 휘둘리면 안 돼요. 아, 뉴스랑 네. 상관없어요. 애초에 이거 LG화학은 그런 뉴스 가지고는 그냥 일비하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뉴스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하한가 때려갔으면 추가 매수 해야죠, 바로. 근데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2차 전지 반등 나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매번 그래가지고. 그렇죠. 매번 그렇기 때문에 네. 사라는 말은 안 하는데 들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2차 전지 왜 샀는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근데 제가 사지 이게 말라고 지금-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셨기 때문에 상담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는 저는 아예 좀 안 샀으면 했던 게 저라서 일단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반기에 반등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손절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등 나갈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지금 이 가만히 가격대에서는 있으세요, 조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지금 돈 여기 들어간 돈이 필요한 돈인가요, 혹시? 그건 아닌데 금액이 20%라도 좀 크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그래서 싶은 건요. 이거 네. 은행에 있었어도 쓸 돈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 있어도 안 쓸 돈이고 여기 있어도 안 쓸 돈이니까 자꾸 여기 눈독 들이지 마시고 가만히 냅두세요. 내가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쓸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차피 은행에 있어도 안 쓸 돈이고 여기 있어도 안 쓸 돈이에요. 그리고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손실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그 많이 장고에 빠지니까. 보이는 건 지금 팔면 그 정도 손실이 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오늘 팔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제가 공감해 드릴게요. 제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걸 공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극 T라고 하죠. MBTI가 완전 T이기 때문에 공감을 아예 못 하겠어요. 지금 뭐가 힘든지. 그냥 내가 지금 팔면 이 정도 손실이 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제 뺨을 때리면 아플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파서 울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안 때렸는데. 네.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내가 물려 있다는 것만으로 팔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팔면 이 정도 손실이 납니다라는 이야기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돼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긴 힘듭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너무 지금 계속 최저가를 깨고 내려가니까 약간 좀 겁이 그렇죠. 나는 그런 종목을 거예요. 잡으셨으니까요. 그죠? 네. 네, 누가 잡았어요, 이거? 제가 잡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입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올라갈 때 상승세가 네. 좀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은 네.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한 돈 아니면 내버려 두면은 본전 찾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지치신다면은 뭐 힘들죠. 그럼 저한테 만약에 위로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손절하시고 그냥 손실 마무리하시면 제가 많이 힘드시겠네요.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전혀 조금이라도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20만 원대 자리 잡고 쌍바닥 만들면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마지막 상담이 굉장히 냉혈한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요. 주식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물려있으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힘들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상담에서 대응을 하면 되고 기다리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통계적으로 고점에 잡은 거 아니고서는 저점에 잡은 종목들은 기다렸을 때 거진 다 본전 또는 그 이상 올라온다고 합니다. 거의 90% 이상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그 옆에 저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조언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